이재경의 면접 라디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종로기술사학원 이재경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요새 기술사 공부 잘 되시나요? 1차 합격하셨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엄청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그토록 원하던 자격증 손에 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리고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갖춘 기술사이십니다. 하지만 완전히 시험이 끝난 건 아니죠. 안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차 면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 특히 기술사 공부 열심히 해서 1차 필기 합격하고 나니 2차 면접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것을 준비 중이시라면 오늘 이 방송 주목해 주십시오. 이 방송에서 여러분은 기술사 면접장에 가서 받게 될 질문들과 이를 구술로 풀어가는 저를 만나시게 되실 겁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저와 함께 기술사 면접에 대해서 감을 잡고 주어지는 주제별 말하기 방법을 익혀보면서 기술사 2차 면접 시험을 잘 준비해 보시자고요. 여러분은 지금 종로기술사학원 면접방 이재경의 면접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2차 면접, 즉 기술사 시험의 2차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면접이니까 그냥 대충 말로 때워서 넘어가겠거니 한다거나 면접관을 상대로 3대1에 붙어가지고 기술식의 언쟁을 벌이면서 싸우거나 또는 입사 면접 때처럼 나의 젊고 패기 있는 모습만을 보여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적어도 여러분은 면접 시험장에 가서 면접관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공기술사 또는 품질기술사라는 명칭들에 걸맞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면접을 통해 면접관이 당신을 보고 기술사의 자격을 가졌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하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은 면접관과 대화를 풀어갈 때 첫 번째,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기술적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며 세 번째,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혹은 현장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지게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기술사를 1차 패스하신 소장님들이시니까 문제들을 손으로 쓰는 것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막상 또 입으로 풀어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지금까지는 말은 안 하고 계속 손으로만 썼잖아요. 이제 입으로 털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면접을 잘 하려면 실전 같은 긴장감 속에 스스로 말로 풀어보고 반복해서 연습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면접을 할 때에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면접의 느낌을 살려서 이제부터 면접 구술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은 지금 종로기술사학원 면접방 이재경의 면접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면접 말하기. 오늘의 면접 말하기 주제는 흙막이 공사 중 보일링과 파이핑입니다. 이번 주제를 가지고 저는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목격한 보일링과 파이핑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입니다. 시험장에서 면접관이 여러분에게 이력 카드를 보고 현장 경험에 대해 말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서 면접에 대한 감을 잡아보시고 이거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하고 생각하셨다면 직접 실전 면접처럼 자세와 상황을 갖추어서 말해보시고 내가 말하는 것을 녹화해서 모니터링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 연예인들이 공연이나 연기하고 나서 모니터링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부터 3가지의 형식으로 이야기할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일반 이론으로 설명하고 두 번째는 제가 겪은 경험을 편안하게 이야기해보고 세 번째는 면접장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3가지 다 들으시면 이 설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종로기술사학원 면접방 이재경의 면접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론 말하기. 보일링과 파이핑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질토 집안의 흙막이 굴착 시 굴착 저면과 흙막이 배면의 지하수 수도차에 의하여 지하수의 용출과 함께 모래 입자가 용출되는
명출되면서 마치 모래가 끓어오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일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하수와 모래 입자 유출이 지속되면 해당 부위가 파이프처럼 물길이 형성되며 지속적인 지반 파괴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파이핑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시에 토립자의 유출로 인한 지반이 파괴될 수 있으며 흙막의 배면의 지반 지지력 상실로 인한 포장면의 파손, 구조물의 부등 침하 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흙막이 배면 토합이 낮아져서 흙막이 엄지말뚝과 연결된 스트러스트 및 띠장의 변형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점성토 지반에서 흙막이 굴착 시 점성토의 중량차도 인한 이동으로 회전 모멘트가 발생하며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히빙 현상과 대비됩니다. 보일링과 파이핑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흙막이 근입 깊이를 깊게 하여 유선 발달을 차단하고 흙막이 배면의 차소 그라팅을 통해 피압수와 지하수의 유출을 차단하거나 아예 성능이 뛰어난 슬러리월 시트 파일 등의 흙막이로 변경하여 시공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굴착 저면에 소단을 설치하여 중량을 늘리고 흙막이 배면의 상재 하중을 점검시켜야 합니다. 지하수의 저하를 위하여 딥웰, 웰포인트 보온법 등을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흙막이에 주요 계측 장비를 설치하여 특히 지하수위계와 피에지오미터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지하수위의 변경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종로기술사학원 면접방 이재경의 면접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현장 경험 말하기. 신입사원 때 처음 갔던 현장에 지하차도 흙막이 및 굴착공사 시에 겪었던 경험입니다. 당시에는 영통이 신도시였어요. 영통 신도시와 동탄 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그 구간의 일부가 저희 현장이었는데요. 그 중에 지하차도 구간이 있었는데 연장 한 720m 그리고 왕복 4차전의 지하차도가 포함되어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지하차도의 연장이 60% 정도는 신도시 구간의 성토 지반에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40%가 전답 구간, 그러니까 논지대에 지반 일부를 굴착하여 흙막이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흙막이의 형태는 H파일과 토르판에다가 SCW 추가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 보일링과 파이핑을 보게 됐던 날은 제가 기성검사 때문에 기성 확인차 현장에 이제 전체 구간을 도보로 걸어서 기성을 확인하러 갔을 때였는데요. 보통 우기시에 가면 흙막이 가시 안에 들어가면 이제 포장면 없이 그냥 다 흙으로 되어 있어서 완전 뻘창이 되죠. 그래서 발도 푹푹 빠지고 여기저기 양수기 호수가 내려와 있고 이제 구덩이 파가지고 호수에다가 펌프 연결해가지고 돌아가는 소리도 엄청 시끄럽고 게다가 이제 또 더운 날에 복공판까지 덮여 있으면 그 안에가 완전 또 찜통이잖아요. 이런 데서 일하고 계시는 건설 노무자님들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덥고 습하고 발 빠지는 구간에 들어가기에는 보통 좀 저녁 다 돼서 한 4시 넘어서쯤 기성을 확인하러 현장에 걸어 다니곤 했는데요. 그때 어느 날 흙막이 굴착 저면에 구간에서 약간 이제 밝은 색깔의 사질토 노면이 보였고 그 중에서 약간 보글보글 진짜 말 그대로 흙이 끓어오르는 현상이 보였어요. 그땐 제가 또 신입사원이라서 어머 옹달샘 같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땐 25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끓어오르는 부위를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안쪽에 이제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가고 진짜 빨대를 꽂아 놓은 것 같은 물길이 보이는 거예요. 파이핑이죠. 해당 현상을 확인한 후에 이게 보일링과 파이핑인가 보다. 그 책에서 봤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휴대폰으로 내용을 촬영하고 현장 사무실로 들어가서 보고 드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시행을 했고 일단은 그 해당 부위가 이제 아주 이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백허로 즉각적으로 현장에 되메오기를 실시하고 해당 현장의 노무자들이 모두 빠져나가는 걸 확인했었죠.
그리고 일단은 이게 보일링과 파이핑은 당장에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파괴가 일어나는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 현상을 두고서는 뭐 흑막이 구조 검토를 맡긴다거나 집안 조사를 한다거나 뭐 기타 전문가의 결론을 받을 때까지 안전을 확보할 여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였고요. 그동안에 또 토질 전문가의 조언도 받을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에는 점성토 집안이었던 아까 논 구간, 전답 구간에서도 같이 지하 수위가 높았을 텐데 성토 구간이었던 신도시 구간은 또 사질토로 이제 되메우기를 해가지고 올렸을 거잖아요. 성토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정성토 구간 쪽에서 지하 수위가 빠져나가지는 않고 계속 이제 사질토 집안의 지하 수위가 높은 상태로 있다가 이제 흑마기 구간에 그쪽으로 수소차로 인해서 이제 물이 끓어오르는 보일링과 파이핑 현상이 발생된 거로 이제 저희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1차적으로 되메우기와 노무잡 대피 이후에 지하 수위가 내려갈 때까지 조금 기다렸어야 했고요. 2차로 차소공법인 SCW, 원래 차소공법 1열, 지그재그로 1열을 시공을 하였던 건데 2차 두 겹으로 추가 그라우팅을 실시를 해서 근입 깊이도 한 1.2m 정도로 더 깊게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종로기술사학원 면접방 이재경의 면접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세 번째, 면접 말하기. 문제 1번, 흑마기 공사 중 보일링과 파이핑에 대하여 말하여 보시오. 흑마기 공사 중 보일링과 파이핑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일링과 파이핑은 흑마기 배면과 굴착저면의 수두차로 인해서 침투압이 발생하여 지하수위의 용출과 이와 관련된 모래 입자의 용출이 함께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며 이로 인해 양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일링이란 용출부에 끓어오르는 형태를 가지고 보일링으로 명명하며 파이핑은 해당 구간의 수로 형태로 파이프 형태를 띠는 수로 형태가 만들어지며 연속적인 파괴를 일으키는 것을 파이핑이라고 합니다. 지하수위의 상승, 사질지반, 굴착점의 하중 저하, 배면 토합 증가 등이 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현장에서 해당 보일링과 파이핑 현상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차도 720m 흑마기 구간 공사 중에 사질토 구간 깊이 18m 정도 굴착 중에 흑마기 점유에서 보일링과 파이핑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현장의 흑마기 형태는 H8과 토류판 그리고 차소공법으로 SCW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일링과 파이핑 현상이 발생했을 때 1차로 노무자의 대피와 해당 부분의 되메우기를 시행하였고 우기철 발생 공사였으므로 지하수위의 저하를 위하여 공사가 다소 지연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2차적으로 기존 차소공법인 SCW 공법의 1열을 2열로 추가 시공하여 구근의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흑마기 배면에 페놀포탈레인 용액을 분사하여 구근 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일링, 파이핑 등 지하수위로 인한 현장의 문제점과 관리 방안입니다. 현장의 문제점의 관리 방안입니다. 시공 전에는 토실조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지실 수상도와 차소공법 및 흑마기의 개측 계획 등을 정비할 수 있고 시공 중에는 굴착 깊이, 위치별 지하수위계와 간극수압계의 계측 모니터링 또한 차소공법 미실 설치 즉 시멘트 양의 검토와 수직도를 확인하여 그라우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소 그라우팅 후 흑마기 배면에 알칼리 구근이 형성되었는지 페놀포탈레인 용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공 후에는 지하차도나 흑마기 가시설 내부에 생기는 구조물의 부력을 검토하여야 하고 방수공법 시공 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역 방식 대책으로는 불역 방지 앵커, 연구 배수 시설, 사후 중의 증대 등을 갈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3가지 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접 구술의 기본적인 구성은 일반적인 용어 단답형, 그 답안지 서술 방식하고 아주 비슷해요. 현장 경험은 현장의 문제를 꼭 해결했다라고 말하기보다 현장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이슈를 그냥 적당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와 면접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를 몇 가지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솔직히 모든 걸 다 해결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거는 경험적으로 인간에게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또 면접관과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듯이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한 답변에 대해서 또 면접관이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유의하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원래 문제에 대해서 좀 확대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면접관 질문을 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에는 가급적이면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 성실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모르겠으면서도 계속 면접관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기거나 아니면 너무 멀리 가 가지고는 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위와 같은 내용들은 모두가 우리 소장님께서 다 아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다 겪으신 바를 적당하게 현장감을 넣어서 구술하시면 되고요. 너무 장황하거나 또 미과의식, 꼬리에다 중요한 부분을 넣는 서술 방법은 면접관이 또 중간에 말하기를 중지시키거나 다 듣기도 전에 추가 질문을 해버리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서술 방식의 2가지식으로 앞쪽에 배치시켜서 말하는 방법도 항상 생각하셔서 면접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종로기술사건 면접방 이재경의 면접 라디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